요번에 노벨 물리학상이 뭐예요?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 알파고도 그건 작년이었고, 재작년이었고. 양자 터널링 현상입니다. 옛날 그거는 양자 중첩이고요. 양자 터널링 현상을 대부분 사람들은 양자 컴퓨터의 필수 형태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반도체에서의 우리가 지금 실제 쓰는 D램 터널링 현상이 있어요. 양자를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하긴 하는데 하나는 그 고양이 누구야? 슈레딩거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하이젠베르크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서로 대판 싸우거든요. 어떤 물리학자도 누가 맞다고 결국엔 결론은 안 내주고 설명을 해요. 근데 현재 물리학에선 하이젠베르크를 받긴 하는데 계산할 땐 또 슈레딩거를 써. 이게 뭔 차이냐면은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자가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우리가 전자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응? 전자가 이거 할 때 이쪽으로 점프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 확률에 의해서 그 양자를 움직이는 거를 설명하는 거를 하이젠베르크 학파라고 하고 아인슈타인 제일 싫어하는 하이젠베르크. 아인슈타인이 제일 좋아하는 슈레딩거는 전자는 파동이다. 가만히 있으면은 파동이 생기고 우리가 보는 순간 정지한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본다는 것도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는 거는 광선이 때려서 광자가 때려서 그걸 내 눈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누가 탁 때리면은 휙 날아가잖아요. 근데 얘는 훨씬 가볍단 말이야. 그래서 막 움직이다가 광자가 때리는 순간 내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멈춘다. 라고 설명은 안 했지만 대충 들으면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근데 양자 터널링 현상은 슈레딩거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워요. 양자 터널링 현상 그러니까 양자 터널링 현상이 2교시에 나올 수는 없어. 왜냐면은 기술사들도 양자 터널링 현상을 양자도 이해 못하는데 양자 터널링 현상을 이해했겠어? 두 가지로 쓰면 돼요. 2단락은 이거 쓰고 3단락은 이게 쓰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양자 터널링 현상은 우리가 이렇게 뭐 GAA나 핀펫이나 하면은 전자를 이렇게 가둬놓는 거거든요. 2나노, 3나노 하잖아요. 뭐 인텔이 2나노로 못해서 망했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나가서 야 그럼 우리 1나노 한다 1나노. 그래 하면 되잖아. 근데 아무도 1나노 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 2나노가 벽이라고 하고. 아 그럼 우리는 그냥 0.5나노 갖게. 뭐 그 머리카락이 100분의 1이라며. 1000분의 5로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걸 못할까? 1.4mm가 최대치입니다. 왜냐면은 얘가 전자가 가만 안 있으면은 파동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파동으로 변한다는 건 주기가 생긴다는 거고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이게 1이었지. 근데 안 보고 있었어. 다시 봤어. 근데 얘가 일로 갔어. 이게 1.4 나노미터예요. 한계가. 그래서 2나노가 끝나면은 지금 3나노가 대세잖아요. 애플의 모든 CPU나
모든 GPU는 3나노로 만들어지고 2.5나노로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2나노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 누구도 완성을 못했고 하려고 하면은 뭐 GAA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삼성이 먼저 하니 TSMC가 먼저 하는 그거를 서로 싸우는 거고. 근데 그럼 인텔에서 야 그럼 야 그럼 우리 1나노가 1나노 야 2나노 건너뛰고 1나노가 그러면 왜 안 돼? 왜 그거 그럼 1나노 간다는 얘기는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세 회사가 왜 안 돼? 못해? 못해요. 얘가 전자가 파동으로 바뀌어. 파동으로 가면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벽을 뛰어넘어요. 이 벽의 최대 두께가 얼마다? 1.4나노.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슈퍼포지션을 해서 양자 컴퓨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이해를 하고 나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석한 거는 여기까지고 수업 듣고 수업은 아니고 EBS 찾아보고 자세한 거는 재미나이로. 그래서 제 생각 저라면 양자 터널링 어떻게 쓰겠냐. 두 번째는 양자 터널링이 현재 거시적 환경에서 문제가 일으키는 현상을 쓸 거고 3단락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될지 쓸 거라. 이러면은 8점 정도 나오겠지. 아까 전에 반도체 입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피할 수 없는 벽 1.4나노미터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데이터만 없다 하면은 누설 전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작업하면서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전류를 더 주는 거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발열 증가가 나겠죠? 이거 확대되나? 확대는 안 되네. 발열 증가가 나오겠죠? 배터리 좀만 증가 그리고 2나노, 2나노가 이제 최대라고 해요. 1.4나노는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EUV라는 장비가 나노끼리만 계산을 해. 그래서 막 중간에 막 1.8나노, 우린 1.8나노로 갈 거야.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게이트 어라운드로 해서 2나노도 했는데 2나노도 가끔씩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2나노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뭐 3D 형식으로 만드느니 4D 형식으로 만드느니 그 이유가 그 전자를 잘 가둬놓기 위해서. 왜냐면은 좀 센 놈들은 그거 알죠? 개 그 뛰어넘는 거. 그레이하운드 그 울타리 뛰어넘는 거 봤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있었는데 이걸 설명할 때 쓰는 그림이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런 데 뛰어넘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나노라는 거야. 근데 뛰어넘잖아요. 네. 그럼 얘는 전자잖아요. 나가는 거야 이쪽으로.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설명했고 근데 그림이 있어요 저거 설명하니까. 근데 그 양자 컴퓨터에서 어떻게 필요성이 있냐? 노벨상은 이걸로 받았어요. 노벨상 이걸로 줄 순 없잖아. 당신네 때문에 이제 반도체 더 이상 못 만든다. 핵심 엔진이자 필요한 현상입니다. 조셉슨 적합. 어, 일단 요거를 외웠다가 써요. 근데 이걸로 하나만으로도 저기 1교시씩 나올 수 있어. 절연망을 통해 이게 그 얽힘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터널링을 오가면서 양자역학의 중첩 상태를 유지하고 큐빅과 상호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저번에 얽힘이 어떻게 쓰는지 보여줬죠? 이게 에너지 준위를 이쪽으로 뛰어넘기는 거거든요. 반대쪽으로. 여기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쪽으로 뛰어넘는 건데
그렇게 뛰어넘게 해야지만 뛰어넘게 해야지만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거를 이렇게 뛰어넘게 해야지만 파동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양자가 파동으로 될 수 있고 파동으로 갈 수 있다는 거는 그 이 파동에서 요 상태가 파동이 있잖아요. 슈퍼포지션은 어디로 계산하냐면은 이게 1이고 이게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만 움직이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야 돼. 이게 양자 상태예요. 이래야지만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고 슈퍼포지션 중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 얽힘도 이래야지만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은 이 정도가 됐으면은 뚝 떨어뜨리고 왜냐면은 이러면 0도 아니고 1도 아니야. 0, 그러면은 0이면서 1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쪽 왔다 갔다를 하게끔 하는 게 이제 양자 터널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슈퍼포지션을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한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두 가지로 해서 밑에 거 키워드는 조세스 적합과 그 양자 어넬링 현상을 쓰고 자세히 못을 몰라도 돼. 어차피 그 사람들 설명은 몰라. 조세스는 적합만 해도 한 3장 나와. 양자 어넬링만 해도 3장 나오고 자세히 쓰면은 뭐 중간에 막이 있어서 뛰어넘을 수 있고 없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잘 안다고 한다는 사람은 요 첫 번째 거 반도체에서 양자 터널링 현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역할을 쓰겠지. 이거는 뉴턴지를 봐도 안 나와요. 왜냐면은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다른 내용이거든. 그래서 다른 논문을 동시에 짬뽕시켜서 쓰는 거야. 근데 만약 양자 터널링 현상을 쓰라고 나오라면은 이 두 가지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채점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 할 거야. 근데 찾아보면 있어. 알겠죠?